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오늘은 명쾌한 알러지 패밀리들이 스스로 알러지 검사를 해볼 수 있는 셀프 체크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한 물질과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편의를 위해 현대과학은 끝도 없이 신물질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명쾌한 패밀리들 중 예민하기로 상위권이신 환자분들은 언제나 날선 감각으로 혹시나 내 몸에 안 맞는 음식이나 물질에 몸이 상하는 것은 아닐까 매일을 긴장하며 살고 계십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인체 대사 과정의 핵심적인 필수 영양소와 매일 먹는 식재료, 인체에 해를 주는 대표적인 화학물질을 치료하고 환자분에게 필요한 치료를 1대1로 진행하기는 했지만 하늘 아래 모든 물질을 다 치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예상치 못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물질이나 음식에 대해서 과민 반응이 또 올라오지 않으려나 끝도 없이 염려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칼슘 믹스 알러지를 치료하고 밀크 믹스에 대한 알러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알러지 반응 없이 우유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모든 물질에 알러지가 있다 할 정도로 예민하신 분들의 경우는 브랜드에 따라서 우유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명쾌한 우유란 브랜드를 골라서 알러지를 치료하고 그 우유에 몸을 맞췄습니다. 알러지 치료에 성공하니 그 우유는 편안하게 마실 수 있었어요. 한동안은 좋았는데 뭔가 포장이 바뀌더니 그때부터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게 몸에 불편감이 늘었습니다. 자, 명쾌한 쌀을 한 포대 샀습니다. 그리고 그 쌀을 검사하고 알러지 치료를 한 이후에 항상 명쾌한 쌀 브랜드만 애용했는데 계절이 지나고 올해 새로 추수한 명쾌한 쌀을 샀습니다. 햅쌀이죠. 그런데 이건 그 포대만 똑같이 먹자마자 뭐가 목에서 탁 하고 걸리고 속이 불편한 겁니다. 알러지 검사를 하고 알러지가 없다고 확인을 받고서 몇 년 동안 잘 썼는데 어느 날 명쾌한 화장품 브랜드에서 성분 리뉴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름의 같은 제품을 샀는데 바르자마자 얼굴이 가렵고 붉어집니다. 같은 거라고 해서 조금만 바뀌었으니 괜찮겠지 하고 사서 썼는데 이렇습니다. 알러지가 정말 심한 분들은 이와 같이 같은 지역, 같은 브랜드, 같은 내용물의 상품이라도 미묘하게 성분이 바뀐 것만으로도 새로운 알러겐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잘 먹고 잘 쓰던 브랜드의 제품에 알러지가 생겼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는 거죠. 알러지 치료를 다 했는데 한동안 명쾌한 한의원 안 갔는데 쌀을 몇 킬로씩 사서 이 중에 어떤 걸 먹을까 확인받으러 일보러 가야 하나? 사고 나서 안 맞으면 다 버려야 하나? 환불할 수는 있나?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많은데 명쾌한 최 원장은 그런 세세한 고민 하나하나까지 들어줄 상황이 안 되고 그나마 알러지 검사로 체크할 수만 있어도 이런 고생은 안 해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명쾌한 패밀리라면 스스로 어떤 물질에 대한 알러지 검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것이 아주 번거롭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할 정도로 번잡스러우면 안 되고요. 쉽게 말해 슈퍼마켓에서 본인이 스스로 어떤 우유가 그나마 내 몸에 제일 잘 맞는지 그 정도를 체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고민이 확 줄어들겠죠. 우유 알러지 웬만큼 다 치료했지만 그래도 우유 브랜드별로 더 나한테 맞는 제품을 골라서 살 수 있다면 굳이 명쾌한 최 원장을 찾아서 알러지를 체크해달라고 하는 수고로움을 좀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명쾌한 최 원장이 초진 때 10개, 한 번 진료받을 때마다 3개까지만 제한해서 그동안 체크를 못 해봤던 샴푸, 린스, 비누, 바디워시, 세제, 섬유유연제, 손소독제, 연마제, 가죽 클리너 등등 집에 이런 제품 종류별로 널려 있는데 그중에 내 컨디션을 해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스스로 검사를 해볼 수 있다면 훨씬 인생을 쉽고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알러지 셀프 체크하기 영상을 찍어봅니다. 제가 평생 아무한테도 알려드리지 않았던 건데 오늘 제 인생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잔소리를 합니다. 제가 오늘 모든 노하우를 다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영상 보고 바로 따라 하시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피아노를 이렇게 치는 겁니다. 영상을 보자마자 피아니스트처럼 피아노 칠 수 있다 그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상 보자마자 서울대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명쾌한 최 원장은 이 기술을 21년째 연마하는 중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오늘 바로 된다고 하면 저는 한의사를 때려치우고 지금부터 강의를 하는 게 낫겠고요. 여러분들은 얼른 수능을 다시 보고 한의대를 들어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천재니까요. 그래서 한두 번 따라해봤는데 잘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그것은 정상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잘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사기꾼이란 뜻도 아니겠습니다. 제가 뭐 트릭을 쓰면서 영상을 찍은 것도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저는 근육 반응 검사를 통해서 알러지 유무를 체크합니다. 몸에 맞지 않은 어떤 것을 손에 쥐고 검사하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전히 힘이 강해서 버틸 수 있는 반응과 가볍게 힘을 주었을 뿐인데도 스르륵 하고 힘이 빠지는 반응입니다. 여전히 힘이 강한 것은 정상, 힘이 빠지는 것은 알러지 반응이죠. 이것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가 쓸 수 있는 응용 근신경학 어플라이드 키네지올로지의 기술입니다. 보기에는 우스워 보이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함부로 따라할 만한 만만한 기술은 아닌데 게다가 검사자가 환자의 근육 반응을 체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2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서 활용할 수 있는 심플한 방법을 강의하겠습니다. 다만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는 점은 각오를 하시고요. 근육 반응으로 체크하는 기본 컨셉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환자분의 팔 근육을 제3자가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의 근육을 이용하여 본인 스스로가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근육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쓰는 방식은 자기의 검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지손가락으로 검지손가락을 밀어서 검지손가락의 근육 반응을 체크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평형 상태를 연습해 봅니다. 왼손으로 할까 오른손으로 할까는 편한 손을 정하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펴고 자기의 중지손가락의 끝을 검지손가락의 손톱 위에 댑니다. 그리고 손톱 위를 살짝 눌러도 손가락이 꺾이지 않을 정도의 힘을 결정하세요. 그리고 검지손가락은 그 힘에 꺾이지 않도록 버텨보세요. 자, 이제 연습해 볼게요. 검지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지만 밑으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힘에 맞춰서 중지가 너무 과도한 힘을 쓰지 않은 채 버티는 검지손가락과 미는 중지손가락의 힘이 평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이것을 계속 연습해 보도록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을 세게 주면 검지손가락이 밑으로 쑥 밀리는지, 그리고 내 검지손가락이 중지손가락의 힘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한번 가늠해 보세요. 이렇게 밀어보는 겁니다. 아마 명쾌한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거나 치료 중인 명쾌한 패밀리라면 이제 나도 검사를 해볼 거야, 뭐를 손에 쥐고 체크를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흥분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러겐을 손에 쥐는 것이 다음 단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검사벨에 누우면 제가 검사 전에 뭘 하던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에 기순환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순환이 막혀 있는데 손가락을 누르고 있다면 어떤 알러겐을 손에 접촉하고 검사해도 그 검사 결과는 다 엉터리입니다. 아예 검사가 되지 않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아무 물질도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기순환은 정상적인가, 이것을 매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스위칭 체크라고 하죠. 우리 몸의 바깥쪽 피부와 안쪽 피부는 기혈 순환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스위칭을 체크하는데요. 눈썹과 눈썹 사이의 미간, 뇌 부위로는 전두엽이고요. 혈자리 이름으로는 인당혈인데요. 이 부분에 피부가 닿으면 우리 몸의 바깥쪽 피부와 안쪽 피부에 대해서 근육 반응이 반대로 나옵니다. 마치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누르면 불이 켜지고 왼쪽으로 누르면 불이 꺼지듯이 반대의 근육 반응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근육 반응 검사를 하는 손 말고 다른 손의 검지손가락 지문을 인당혈에 접촉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검사를 해보세요. 중지손가락을 힘있게 밀어도 검지손가락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육 반응 검사가 강하게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손의 검지손가락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문 방향 말고 손등 방향으로 손톱 부위를 인당혈에 접촉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검사를 다시 해보세요. 그때 중지손가락이 아까와 같은 힘으로 밀었는데 검지손가락에 스르륵 하며 힘이 빠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무 과하게 검지손가락에 힘을 주고 있다거나 충분한 힘으로 중지손가락에 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적절한 정도를 계속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힘이 빠지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손등면을 접촉했는데도 오히려 더 힘이 강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이 현재 바로 스위칭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 흐름이 교란되어 있거나 기가 잘 흐르지 않고 자주 막혀 있는 상태인 거죠. 평소 상태가 그렇다면 근육 반응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나에게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셀프 체크를 못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여러분, 스위칭 상태를 해소해야죠. 스위칭을 풀어주고 검사를 하실 수 있도록 스위칭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심장경락의 마지막 혈자리, 수부혈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쇄골의 안쪽 볼록하게 튀어나온 풍쇄관절의 연결점을 수부혈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리를 두 손가락으로 각각 접촉합니다. 양쪽을 골고루 시계 방향으로 문질러 줍니다. 두들겨도 좋고 문질러도 좋은데 이왕이면 시계 방향으로 문질러 주세요. 반시계 방향은 넘치는 에너지를 밖으로 꺼내는 방향이라 대체로 여러분의 상황에는 안 맞습니다. 시계 반시계 방향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차라리 두들기는 게 낫겠습니다. 동시에 신골혈을 자극합니다. 쉽게 말하면 배꼽을 말합니다. 배꼽에 나머지 한 손을 대고 시계 방향으로 살살 문질러 주도록 합니다. 한 손은 양흉쇄 관절에, 한 손은 배꼽에 대고 30초 정도 마사지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손을 떼고 스위칭이 있나 없나 테스트를 해볼게요. 음량 테스트라고도 하고 극성 테스트라고도 하는 이 검사는 모든 AK 검사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못 넘으면 검사가 뭐고 못합니다. 마사지 후에도 음량 테스트가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유 없이 컨디션이 평소에도 안 좋고 머리가 멍하고 결정장애나 기억력 저하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MRI, CT, 혈액검사 자주 해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본인만 아는 불편한 몸 상태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순환이 막힌 것이 문제입니다. 스위칭 해소 마사지를 수시로 평소에도 해주시고 기순환이 잘 되는 몸으로 평소의 컨디션을 올리는 것이 아주 시급합니다. 음량 테스트를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손가락의 지문을 인당열에 대고 강한 근육 반응을 체크합니다. 다시 손등의 손톱면을 인당열에 대고 약한 근육 반응을 체크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이제 셀프 검사를 해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눈앞에 놓으세요. 그리고 손에 잡고 검지손가락을 중지손가락으로 같은 힘으로 눌러봅니다. 검지손가락이 꺾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알러지가 있다면 손가락이 이렇게 힘이 빠지게 됩니다. 어떤 물질에 대해서도 같은 컨셉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알러겐 샘플로는 어떤 것을 준비해도 상관없지만 처음에 검사를 할 때는 자기 몸에 안 맞다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검사해봐야 검사 결과의 신뢰를 얻기가 쉽습니다. 우유 같은 액체 상태의 샘플은 유리컵에 준비해도 되고 케이스가 너무 두껍지 않다면 종이팩이나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상태로 검사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가장 편하게 하시려면 이런 작은 유리병에 담아서 손에 쥐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생각보다 샘플이 다양합니다. 수돗물, 정수된 물, 지하수, 생수, 끓여서 식힌 물, 연수기물 등 이런 다양한 물의 반응이 다 다른 분이 계십니다. 연수기물로 샤워할 땐 괜찮은데 그냥 수돗물에 손을 씻으면 아토피가 올라오는 분들, 우리 집 물은 괜찮은데 회사 화장실 물에는 반응이 올라오는 분들, 수돗물을 소독하는 방식이나 염소의 농도에 따라서도 반응이 제각각인 분들이 계시고요. 편의점에서 사서 드시는 생수에도 브랜드 물을 가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삼다수는 안 되고 에비앙은 괜찮은 분, 이런 식으로 물의 원천에 따라 반응이 다른 분은 꼭 알러지 셀프 검사를 해보시고 몸의 반응과 근육 반응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근육 반응과 내 몸의 증상이 서로 잘 맞다면 이제 이것이 잘 된다면 내가 궁금한 그 물질을 검사해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어디 가서 물을 마시기 전에 한 번만 잘 검사해도 이 물을 마시고 내 얼굴이 뒤집어질까? 속에 탈이 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당에 가서도 작은 유리병이나 유리컵 같은 것을 하나 준비해서 먹기 전에 그 유리병이나 잔에 음식을 넣고 그 유리병을 손에 쥔 채로 체크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건이나 음식을 사기 전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그 물건을 손에 잡고 셀프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고 나서 환불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많은 종류의 삼겹살 중에서 그나마 나한테 알러지 반응 없이 제일 괜찮은 것이 무엇인지 골라서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혼자서 알러지 셀프 검사하기 노하우를 좀 알려드렸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과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검사를 하나씩 해볼게요. 이것은 삼다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리잔에다가 담은 것을 볼게요. 자, 우선은 저는 하나, 양 검사 정상이죠. 자, 물건을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저는 삼다수에 알러지가 없습니다. 하나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손을 좀 문질러 주세요. 에너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 리모컨. 이게 뭐지? 저는 테레비를 보면 안 되는 거군요. 자, 그러면 리모컨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립스틱. 자, 립스틱이 안 맞네요. 저는 이걸 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상관이 없겠죠. 다음 수돗물입니다. 우리 집 수돗물 괜찮습니다. 자, 이것은 약입니다. 자, 아이고, 저는 이 약이 안 맞네요. 만약에 제가 이 약을 먹을 일이 생겨서 계속 먹으면은 뭔가 불편함이 생길 겁니다. 우유입니다. 우유. 다시. 자, 저는 이 우유에 알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퍼실입니다. 이 PPL인가? 자, 퍼실. 저 퍼실은 알러지가 없는 좋은 세제로군요. PPL 아닙니다, 여러분. 자, 아이봉 세안액입니다. 저는 아이봉 세안액에 알러지가 없네요. 이걸 써도 괜찮습니다. 아이패치, 하이드로겔 아이패치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케이스가 상당히 두껍잖아요. 열어서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게 맞지만은 제가 지금 이제 이걸 손으로 만지게 되면은 더 이상 검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그리고 사러 가도 이걸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러 갔을 때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를 하는 게 사실 100%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얇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잡고 검사를 해보면 괜찮다. 그러면은 그래, 이거는 괜찮겠다. 안 맞으면은요, 케이스가 두꺼워도 잡으면 바로 이렇게 팔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써도 괜찮은 거죠. 영양제입니다. 저는 이 영양제가 안 맞아요. 먹으면 안 됩니다. 이래서 제가 아무 영양제나 못 먹습니다, 여러분. 자, 가위에 플라스틱 손잡이 알러지가 없고 금속 손잡이 알러지가 없습니다. 만약 미네랄이나 플라스틱 알러지 있는 분들은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장품, 저는 이걸 쓰지 않으니까 괜찮죠. 애플워치입니다. 자, 보자. 저는 애플워치가 알러지가 없어요, 여러분. 소화제, 저는 이 소화제가 안 맞아요.
그리고 삼다수를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뭐 생수를 고를 때 이런 식으로 잡고 바로 검사를 해봐도 좋습니다. 예, 케이스가 얇잖아요. 저는 알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생각보다 두껍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물티슈가 우리 뭐 아이에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거를 검사할 때 물티슈를 잡고 이렇게 검사해봐도 어느 정도 괜찮거든요. 괜찮죠? 저는 이 물티슈에 알러지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맞는 거와 안 맞는 거를 잘 구분하셔 가지고요,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결과가 일관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될 때까지 쭉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으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직접 골라와 가지고 가져와서 괜찮다고 한 걸 먹어보고, 또 여러분이 무사하시다면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